U05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그 U05 조교 서성국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학생은 이동아 그리고 신송우, 하원주, 김영동 이렇게 이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내용은 이제 태양전지인데 이제 태양전지 쪽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가 이제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적층형 태양전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에서 페로브스카이트의 조성을 변경해서 이제 셀의 효율을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동아 학생, 신성 학생, 하은주 학생, 김용도 학생 각각 네 파트로 나뉘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동아 학생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부분에서 실리콘 클리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세종과학예술 영재학교 이동아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실리콘 클리닝은 일단 실리콘 셀이 있는데 그 실리콘 셀에서 표면에 있는 불순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그 공정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실리콘 셀을 준비하는 과정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농도의 아세톤과 IPA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 원리는 소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이제 용액 내에 기포가 생기고 기포가 점점 커지다가 그 터지면서 그러한 에너지로 통해서 실리콘 셀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린징과 블로잉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린징은 초순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실리콘 셀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초순수 제조기를 통해서 물 내에 이런 약간의 이온이라든가 그런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그런 DI 워터를 형성을 하여서 DI 워터를 통해서 실리콘 셀을 클리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블로잉 또한 셀 표면의 불순물과 먼지 제거를 위한 과정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강한 바람을 불어줌으로써 실리콘 셀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거되는 먼지가 다시 블로잉 과정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실리콘 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BOE 용액 이용입니다. BOE 용액은 이제 HF와 암모늄 플로라이드 화합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용액인데 이 용액의 한 역할은 이제 실리콘 셀의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리콘 셀 표면에 산화된 실리콘 층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층을 제거해야 태양 전지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BOE 용액을 통해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서 이제 산화된 실리콘 층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PN 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N 정션은 이제 태양 전지의 이제 기본 원리를 이루는 부분인데요. 일단 광전 효과로 생성된 전공과 전자가 이제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여서 PN 정션 부분에 이제 공피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 전지에 이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PN 정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공은 후면 전극 방향으로, 전자는 전면 전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SOD 과정인데요. 이제 스핀 코팅을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리콘 셀 안에다가 도펀트라는 불순물을 첨가를 하여서 이제 반도체 셀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스핀 코팅은 이제 강한 원심력에 의해서 코팅하기를 원하는 물질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 그 원심력을 통해서 물질을 코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왼쪽과 같은 실험 기구를 통해서 코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실리콘 셀에 도펀트를 침투시켜서 스핀 코팅을 하였을 때
실리콘 셀의 모습 변화 과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스핀 코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RTA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고온으로 열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RTA 과정이라고 하는데, 스핀 코팅이 일어난 후에 첨가된 도펀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을 거쳐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RTA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실리콘 셀을 로드 챔버로 넣어준 다음에 진공을 잡은 상태에서 진공이 이미 잡혀 있는 메인 챔버로 넘어가게 되고, 메인 챔버에서 이제 고온으로 매우 빠르게 이제 가열을 하여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HF 트리트먼트와 옥시데이션 과정입니다. 일단 HF 트리트먼트는 이제 도펀트를 아까 첨가했기 때문에 실리콘 셀 표면에 도펀트 잔여물이 실리콘 셀 중간 부분, 실리콘 셀 내부 부분보다 더 높은 농도로 이제 표면에 잔여물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산 용액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이제 블로잉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남아있는 HF 용액과 도펀트 잔여물,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옥시데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도펀트 잔여물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산화시킴으로써 이제 BOE 용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RCA 클리닝입니다. RCA 클리닝은 RCA 용액 처리, BOE 용액 처리, 블루잉 등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기본적인 실리콘 셀이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RCA 용액은 여러 가지 화합물을 이제 섞음으로써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실리콘 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고등학교 진송우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앞에 화면에 빨간색으로 묶여있는 아래 세 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포토 공정과 집합 공정으로 활성화시킬 영역을 정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정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네.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 두었던 N타입 에미터 위에 ITO를 증착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스퍼터링이라고 합니다. 스퍼터링은 반도체 공정에서 자주 쓰이는 진공 증착법입니다. ITO를 선택한 이유는 ITO는 전기가 통하면서 투명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페로브스카이트 층과 결합할 대결합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래에 보이는 스퍼터를 이용하여 스퍼터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퍼터링을 마치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N타입 에미터 위에 ITO 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으로 해줄 공정이 포토리소그래피, 포토 공정이라고 불리는 공정입니다. 위에 앞에서 그림에 보신 것 같이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포토 공정은 감광성 고분자 물질, 즉 에 반응하여 분자 구조가 바뀌는 물질인 PR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포지티브 PR은 UV를 떼면 고분자 결합이 끊어져 마스크로 인해 가려진 부분이 남고, 네거티브 PR은 UV를 뗄 때 고분자들이 뭉치게 되므로 마스크로 인해 드러난 부분이 남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ITO 레이어 위에 포지티브 PR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포토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DS를 ITO 레이어 위에 한 차례 도포해준 뒤에 포지티브 PR 용액을 도포하여 포지티브 PR 레이어를 만듭니다. HMDS를 도포해준 이유는 사용하는 GXR 용액이 ITO와 직접 닿으면 잘 도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UV를 쪼여주어서 포지티브 PR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셀 위에 사각 마스크를 씌워주어서 이제 덮인 부분에는 UV가 쬐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데요.
오른쪽 위에 크롬 마스크 중에서 왼쪽에 있는 종류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스크 얼라이너에 셀을 집어넣으면 바로 옆에 사진과 같이 되며 시키면 왼쪽 아래에 있는 모니터의 화면처럼 되어서 셀의 위치를 조절하여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UV를 다 조여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테플론 용기 속에 셀을 넣고 사각 마스크에 의해 드러난 부분들에 디벨로프 용액을 뿌려주어서 현상 작업을 완료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래 사진들과 같이 포지티브 PR이 사각 마스크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활성 영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ITO 애칭입니다. ITO 애칭 용액을 이용하여 활성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ITO 레이어를 식각해 줍니다. 앞에 디벨로퍼 용액을 사각 마스크에 드러난 부분에 뿌려줬던 것 같이 이번에도 같은 영역에 애칭 용액을 뿌려주어서 ITO를 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는 RIE 애칭입니다. 물리화학적 반응 식각 중 하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온조사 반응 광직 식각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N타입 에미터들을 식각해 주는데요. 이 과정을 엣지 아이솔레이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N타입으로 도핑된 영역이 사실 셀 겉면 외에도 측면에 생기게 되어서 후면 점극과 직접 접촉하거나 아니면 N타입 점극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전자가 후면으로 넓은 N타입 영역에 머물게 되면 효율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성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에미터층을 모두 식각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RI의 원리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이 이온 상태로 변하는데 아르곤 입자가 전압차로 인해 가속되어 실리콘 기판에 부딪혀 물리적으로 실리콘 기판을 깎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응성 기체인 CF4도 이온화되어 F이온이 나오는데 F이온 또한 아르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하나 반응성이 높아서 실리콘과 반응하여 SiF4로 반응하여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부 셀인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쌓아 올리기 위한 하부 실리콘 셀의 준비가 모두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레이어 증착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동남과학고 하원주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의 물질은 ABX3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A는 이제 유기양이온으로서 이제 혹시 들리나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네, 이제 A는 유기양이온의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슘을 일부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와는 이제 할라이드인 I와 BR의 비율을 바꾸면서 페로브스카이트의 밴드갭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롬의 비율을 20%와 25%, 30%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이제 효율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로브스카이트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물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물질들이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CSI와 MABR 뭐 등등의 이런 물질들의 몰 질량이 있는데 이제 이 몰 질량들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몰 비율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웨잉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섞은 혼합물을 제조하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이 혼합물들을 결국에 용액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제 다음과 같은 솔벤트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제 솔벤트를 첨가하는 그 작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층을 만들게 될 건데 이제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그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TO 층까지는 설명이 되었고 이제 전공 수송층인 PTAA 층과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층 그리고
전자수송층 PCBM층을 이제 쌓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해줘야 할 작업이 UV로 트리트먼트를 해서 이제 먼저 UV 오존 클리너에서 30분 가량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넘겨주세요. 이제 산소가 방전이 되게 되면 분리를 통해 오존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오존이 셀 표면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OH기를 형성하여서 접착력을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층이 접착할 때 그 접착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그 코팅할 때에는 글러브 박스라고 해서 안이 진공 환경으로 되어 있는 글러브 박스에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코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열이나 빛 에너지를 과도하게 받거나 이제 높은 습도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할라이드가 반응함에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의 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유지되는 글러브 박스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 노란 색깔 용액이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팅하기 이전에 그 PTA층이 소수성층이기 때문에 먼저 친수성인 페로브스카이트가 잘 코팅되도록 하기 위해서 PFN 용액을 먼저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용액 코팅하기 위해서 드로핑을 한 이후에 몇 초 뒤에 그 안티솔벤트인 클로로벤젠을 바로 드로핑 해줌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의 균일한 필름 형상도 돕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을 스핀 코터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는 모습에 대한 슬라이드고요. 넘겨주세요. 그 후에 이제 PCBM과 클로로벤젠을 차례로 이제 코팅을 해주게 되면 저희의 지금까지의 과정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셀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금속 정극을 증착하는데 일단은 이 금속 정극을 증착할 때 PCBM 위에 바로 증착하면 이 PCBM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IZO를 그러니까 투명 정극을 이 스퍼터링 과정을 통해 IZO를 설치합니다. 이 스퍼터링 과정의 원리는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 이온이 음이온으로 하정된 그 타겟을 IZO를 때리면 타겟 입자가 떨어지고 그 입자는 그 플러스로 하전된 기판 쪽으로 붙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금속 정극을 위해 E-beam evaporator를 사용할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E-beam evaporator의 원리는 이 크루시블 안에 있는 메탈 소스들을 E-beam으로 녹이고 그 녹인 것들이 증발돼 가지고 위에 그 셀에 증착됩니다. 이 정극을 부착할 때 이 앞면 같은 경우는 그 표시된 부분만 부착하고 나머지는 마스크로 가리는데 그 이유는 이 메탈 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은이랑 티타늄이 빛을 방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커버를 하면은 빛을 완전히 반사하여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솔라 시뮬레이터랑 EQE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이 셀의 효율을 측정할 겁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먼저 이 JV 커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전류 밀도 그 전류를 셀을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나누어준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Pmax 같은 경우는 전압 곱하기 전류 밀도로 여기 노란색으로 그 노란 사각형의 면적을 말하고 그리고 이 JSC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이 0일 때 전류 밀도의 값 그리고 VOC 같은 경우는 전류 밀도가 0일 때 전압의 값 그리고 fill factor는 JV 곡선이 얼마나 사각형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Power Conversion Efficiency는 셀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JSC, VOC, Fill Factor에 다 비례하는 값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 그 구한 그래프인데 일단은 이 JSC를 보면은 그 전압이 0일 때 그 비열 브로민이 20%일 때 가장 높게 나왔고 반대로 이 VOC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미세하게 그 30%일 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EQ 메저먼트의 그래프인데 이 각 파정대별로 태양으로부터 입사되는 포톤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흡수해 전자를 변환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브로민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그 이 그래프가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갭이 좁아져서 흡수 파장대 영역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 태양 스펙트럼에서는 300 나노미터 이하에서의 태양이 방출하는 포톤의 양이 매우 적어 거의 EQ 값의 차이가 없지만 이 5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는 그 많은 양의 포톤을 방출해가지고 이 EQ 값이 증가해 따라서 총 흡수하는 포톤의 양이 증가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총 결과를 봤는데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이 JSC 같은 경우는 20%일 때 가장 높지만 근데 VOC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30% 그리고 Fill Factor에서는 반대로 25%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총 효율을 따지면은 이 브롬이 20%에서 가장 많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동화 학생부터 소감 간단히 말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프리RP 활동을 참여하면서 제가 원래 약간 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에너지 기술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 전지의 이제 제작 과정과 그런 공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서 이제 에너지 기술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물리화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어떠한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신송우 학생. 평소 관심 있었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조금은 확장된 영역인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팬덤 태양전지의 제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이 기회가 정말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르쳐 주신 조교 선생님, 함께 수고한 우리 팀원들 모두 다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헌주 학생. 처음 실리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솔라셀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평소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전지, 반도체 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고 프리 URP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처음에 아쉬움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 실험실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사용되는 장비와 실험 진행 과정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기록하여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조교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3cm by 3cm 크기의 작은 셀에 정말 많은 물리화학적 원리와 공학적인 기술 등이 접목해 있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단순한 과학적 지식뿐 아니라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밀한 설계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배우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직접 만나서 랩실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영동 학생. 그 교과서로만 접했던 태양전지를 이 프리-URP 프로그램 덕분에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해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 실험을 할 때 직접 연구실에 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